하루 10시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오로지 책만 읽고 글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했습니다. 큰 병 없이 64세까지 살았습니다. 당시로는 장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산정약용의 비밀입니다. 하루 10시간 앉아 있었지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했습니다. 절제된 식사를 했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관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프다. 병원 다니는 게 일상이다. 약을 달고 산다. 기력이 없다. 쉽게 피곤하다. 예전 같지 않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다산의 방법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정약용이 어떻게 건강을 지켰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규칙적 생활 만드는 법,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운동, 건강한 식습관 만들기, 마음 편안하게 하는 법, 모두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산의 건강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99년 다산정약용 강진유배 39살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1년일지 10년일지 평생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 건강해야 공부할 수 있다. 건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다산은 첫날부터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하루 10시간 앉아서 공부하면서도 건강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다산의 하루는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아프든 피곤하든, 예외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면 즉시 세수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유배지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규칙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간단한 아침 예불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오늘도 공부할 수 있음에, 예불이 끝나면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6시 정각,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석 바르게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습니다.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중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집중했습니다. 정오가 되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7, 8부만 먹었습니다. 그래야 오후에 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까지 산책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산의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 정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산초당 주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산책은 필수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걸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눈이 와도 걸었습니다. 조심히 걸었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반드시 걸었습니다. 산책 후에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오후 1시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간 동안 다시 공부했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집중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역시 간단히 먹었습니다. 소식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더욱 적게 먹었습니다. 밤에 소화가 안 되면 잠을 설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편지를 쓰거나 가벼운 독서를 했습니다. 밤 9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내일 무엇을 할 것인지 간단히 일기를 썼습니다. 밤 10시 정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김없이 잤습니다.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18년간 지켰습니다.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을까요? 현대의학이 증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시계가 안정됩니다.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살면 생체시계가 망가집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다사는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살면 건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규칙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1일만 지키면 습관이 됩니다. 30일이면 자동이 됩니다. 규칙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둘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다산의 운동은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격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을 고르게 하며 주변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며 걸었습니다. 이것을 경행이라 했습니다. 걷는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걸으면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경행을 좋아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산책길에 다사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쓸 글의 구성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은 잘 지내는지 그리워했습니다. 이렇게 걸으며 생각하니 머리가 정리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막혔던 글이 풀렸습니다.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적 활동이었습니다. 현대의학도 증명합니다.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특히 나이 든 사람에게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없습니다. 심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이 예방됩니다. 당뇨병이 예방됩니다. 고혈압이 낮아집니다. 골다공증이 예방됩니다. 치매가 예방됩니다.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수명이 연장됩니다. 다사는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매일 걸으니 건강했습니다. 18년 동안 큰 병 없이 지냈습니다. 걷기가 주요했습니다. 여러분도 걸으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매일 걸으십시오. 아침에 걷든 저녁에 걷든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지키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급하게 걷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걸으십시오. 주변을 보며 걸으십시오. 생각을 정리하며 걸으십시오. 30분이 어렵다면 1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점차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걷기가 습관이 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셋째, 절제된 식습관입니다. 다산의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항상 7, 8부만 먹었습니다. 이것을 소식이라고 합니다.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소식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다산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더욱 간단했습니다. 죽 한 그릇, 나물 조금, 김치 조금,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으니 오전에 머리가 맑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오후에 졸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7, 8부만 먹었습니다. 저녁은 더욱 적게 먹었습니다. 밤에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죽이나 국수, 가벼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적게 먹으니 잠도 잘 왔습니다. 소화도 잘 되었습니다. 아침에 개운했습니다. 다산의 식단은 주로 채식 위주였습니다. 밥과 나물과 김치, 간단한 음식이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구하기 어렵기도 했고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채소와 곡물로 충분히 영양을 섭취했습니다. 현대 영양학이 말합니다. 채식 위주 식사가 건강에 좋다고, 특히 나이 들수록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늘려야 한다고 다산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다산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차를 즐겨 마셨습니다. 녹차를 주로 마셨습니다. 차는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소화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소식하십시오. 배부르게 먹지 마십시오. 7, 8부만 드십시오.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맛을 음미하며 드십시오.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고기는 줄이십시오. 술과 담배는 끊으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간단한 식사가 건강의 비결입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간단하고 절제된 식사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넷째, 마음 관리입니다. 다산은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규칙적으로 살고 운동하고 잘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소용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산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산은 매일 감사했습니다. 유배지에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책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자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마음을 지켰습니다. 둘째, 분노를 조절했습니다. 유배지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화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내 몸만 상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심호흡했습니다. 10가지 세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걸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진정시켰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건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증명합니다. 분노가 건강을 해친다고.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은 건강을 지킵니다. 셋째, 명상을 했습니다. 다사는 매일 명상했습니다. 아침 예불 시간이 명상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잡념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20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명상이 끝나면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명상은 최고의 마음 관리법입니다. 현대 과학도 증명합니다. 명상이 뇌를 변화시킨다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감정 조절이 잘 된다고 다사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 했습니다. 다사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산책하며 꽃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보았습니다.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자연이 치유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분노를 조절하십시오. 화날 때 심호흡하십시오. 매일 명상하십시오. 아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공원을 걸으십시오. 산에 가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마음 관리가 건강 관리입니다. 다섯째, 정신 활동입니다. 다사는 하루 10시간 공부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머리를 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정신 활동이 뇌를 자극합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가 예방됩니다.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현대의학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도 뇌는 발달한다고.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고. 배우고 익히면 뇌가 젊어진다고 다산이 증명했습니다. 마음부터 60내까지 25년간 공부했습니다. 머리는 맑았습니다. 기억력은 좋았습니다. 판단력은 뛰어났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은 사색을 했습니다. 더 좋은 글을 썼습니다. 공부가 뇌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배우십시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외국어를 배우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배움이 뇌를 살립니다. 뇌가 살아야 건강합니다. 여섯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다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편지했습니다. 친구들과 교류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을 지킵니다. 현대 연구가 증명합니다. 외로운 사람이 일찍 죽는다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쉽다고. 반대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다사는 제자들과 대화했습니다.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했습니다. 가족에게 편지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걱정을 나눴습니다. 친구들과 교류했습니다. 책을 주고받았습니다.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런 관계가 다산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혼자 살지 마십시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모임에 나가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관계가 건강을 지킵니다. 일곱째, 삶의 목적입니다. 다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저술하겠다. 제자를 양성하겠다. 자식을 교육하겠다. 이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목적이 있으니 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건강을 지켰습니다. 현대 연구도 말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건강하게 산다고. 목적이 없으면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으면 건강도 잃습니다. 여러분도 목적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작은 목적이라도 좋습니다. 손자 키우기, 텃밭 가꾸기, 책 쓰기, 봉사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건강해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산 정약용이 어떻게 6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는지 배웠습니다. 7가지 비결을 알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절제된 식습관, 평안한 마음, 정신활동, 사회적 관계, 삶의 목적. 이 7가지가 다산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실천하면 됩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다산은 1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들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규칙을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규칙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둘째, 매일 걸으십시오. 하루 30분이라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셋째, 소식하십시오. 배부르게 먹지 마십시오. 7, 8 부만 드십시오.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소식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넷째,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분노를 조절하십시오. 명상하십시오.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합니다. 다섯째, 평생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두뇌를 자극하십시오. 배움이 치매를 예방합니다. 여섯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가족과 대화하십시오. 친구를 만나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관계가 건강을 지킵니다. 일곱째, 목적을 가지십시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목적이 삶의 의욕을 줍니다. 이 7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하루 이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산처럼 건강해집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다산은 40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십시오.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시작하십시오.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산 정약용의 건강 비결과 함께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